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BMW 신형 X6. 오늘 어쩔 수 없이 기분이 매우 좋은 관계로 하이텐션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하이텐션으로 갈 거야. 왜 안 켜져? 자, 바야흐로 쿠페형 SUV의 시대입니다. 사실 이 쿠페형 SUV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왜냐? 쌍용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헛소리냐? 바로 이 쿠페형 SUV, 이 디자인의 시초, 그 시초가 쌍용의 액티언입니다. 정말 쌍용. 10년 뒤를 내다보는 디자인. 10년 뒤. 물론 로디우스처럼 가끔씩 10년이 아니라 100년 뒤를 내다봤다가 망하는 차도 있지만 어쨌든 그 도전 정신 인정해줘야 됩니다. 자, 액티언을 시작으로 BMW X6 그리고 GLE 쿱, 카이엔 쿱, XM3까지 이 진짜 정말 그야말로 쿠페형 SUV의 전성시대인 것 같아요. 이 X6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바디가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말이 안 나와. 진짜 말이 안 떨어질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디자인이었고 지금 봐도 정말 저게 어떻게 구형이지? 저게 어떻게 구형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봐도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루프라인과 BMW만의 그 남성미가 정말 잘 어우러졌던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X6가 이게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F바디에서 저는 좀 디자인을 조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루프라인은 그대로 살아있으나 그 디테일들에서 그 포스, 디테일에서 나오던 그 포스, 그 날카로운 라인들이 싹 다 사라지는 바람에 저거는 그냥 돼지가 됐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G바디에 와서 이거 뭐 제가 7시리즈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Z4 그리고 8시리즈 다 공통적으로 극찬을 하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했던 게 바로 뒤태입니다. 뒤태. 근데 이 X6의 뒤태, 이 G바디 X6의 뒤태는 이 바디를 처음 봤을 때의 그 충격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물론 앞모습이 조금 아쉽긴 해요. 뒷모습에 비해서. 키드니 그릴을 저렇게 키워놨으면, 그리고 거기에 위아래로 뻗어나가는 그 웅장한 느낌을 재현했으면, 그리고 이 차량은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쿠페형 SUV이니만큼 이 아래급 모델들도 X6M처럼 앞범퍼를 좀 아래까지 이렇게 쭉쭉 뻗어 내려줬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디자인으로도 충분히 이쁘긴 해요. 자, 이렇게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니만큼 이 차량을 아무래도 이 디자인 때문에 일단 꽂혀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X6, X5와 비교해서 과연 정말 그냥 디자인만 조금 다른 걸까? 루프라인만 조금 다른 걸까? 이 궁금증을 오늘 해결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X6는 X5랑 비교해서 절대로 그냥 디자인이 좀 다른 그런 차가 아닙니다. 이 X6는 X5 대비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면서 얻는 것도 존재하고 잃는 것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X5 대비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느냐?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뒷자리일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차량 실루엣과 뒤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차는 뒤에 루프라인을 극적으로 깎아내렸어요. 그런데 그 깎아내리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바로 뒷자리의 헤드룸입니다. 그래서 이 X6는 뒷자리에 사람이 탔을 때 이 헤드룸이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간과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헤드룸이 좁은 느낌은
단순히 위아래가 좁아졌다고 해서 느끼는 그 좁은 느낌이 아니에요. 루프라인을 깎아 내리면서 뒤에서 봤을 때 혹은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차의 루프가 이렇게 위로 살짝 더 모아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나 뒷자리에 탑승한 승객이 느낄 때 이 좌우 폭도 같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 답답함이 좀 더해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X5 대비해서 단순히 이 헤드룸만 좁아진 게 아니라 이 헤드룸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엉덩이 시트를 또 바닥으로 더 내려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뒷좌석에 타 있는 사람의 승객의 눈높이가 X5 대비해서는 좀 더 내려갈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앞좌석 시트에 이 앞쪽 시야가 좀 더 많이 걸리게 된다는 얘기고, 최종적으로는 뒷자리 바닥부터 이 시트까지의 높이, 다시 말해서 허벅지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 높이 자체가 X5보다는 낮아졌기 때문에 이 뒷자리 거주성에 있어서 굉장히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뒷자리에 만약에 아이들을 태운다, 카시트에 태울 때, 뒷문을 열고 태울 때 엄마 아빠의 허리를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숙이게 된다. 하지만 덕분에 이런 미친 뒤태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뒷자리는 그렇고 앞은 똑같냐? 앞도 다르다. SUV를 선호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시야를 말씀하세요. 시야. 일단 기본적으로 세단들에 비해서 시트 포지션 자체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려다보는 시야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SUV들, 그리고 X5도 마찬가지고 이 A필러가 끝나는 이 루프가 시작되는 라인이 이 눈에서부터 거리가 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앞유리 각도도 좀 이렇게 서 있고 앞유리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높게 보는 것도 높게 보는 거지만 좀 이렇게 위아래로 좌우로 탁 트인 시야가 확보가 된다는 거. 그런데 이 X6는 X5에 비해서 앞유리 폭 자체도 많이 좁아졌고, 실제로 이 차량의 가장 높은 부분, 요 끝라인을 비교를 했을 때 X5 대비해서 5cm나 차가 낮다. 이 A필러의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 이 5cm가 더 길고 짧고 한 거는 사실 체감상으로 굉장히 큰 겁니다. 자, 반면에 운전석 조수석의 시야가 좀 더 좁아지는 대신에 이것도 장점이 있다. 나는 분명히 SUV에 앉아 있는데 이 앞유리 시야가 위아래로 좁은 이 느낌은 마치 스포츠카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감성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거는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앞에도 X5 같은 경우에는 이 A필러를 앞에서 봤을 때 각도가 뭐 이렇다고 한다면 얘는 지금 살짝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위아래가 좁은 것 뿐만 아니라 이 좌우도 조금 더 타이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다. 대신에 X5를 생각하시고 그 일반적인 대형 SUV를 생각했을 때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할 때 그 탁 트인 시야, 그것까지는 바라시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실내 인테리어. 진짜 얘네는 역시나 달리는 차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컨셉을 만들어야 돼. 이 쉐입에 말도 안 되는 그 번뜩번뜩이는 우드 트림 넣어놓고 은색 무슨 뭐 갈색 탄 컬러 가죽 막 섞어서 이렇게 만들면 진짜 보면 볼 때마다 X5도 그렇고 7도 그렇고 조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X6의 인테리어는 이 레드 컬러 그리고 이 메탈릭 소재의 마감재들, 정말 이렇게 잘 어울리고 예쁠 수가 없고, 이 센터 패시아 아래쪽에 요 턱 있죠, 요거 이게 지금 딱 이 X6의 성격을 대변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쏠 때 허벅지 지지해주라고. 인테리어에서도 야 쏴도 돼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냥 이렇게 피부로 만져지는 것들, 몸에 닿는 것들, 이런 게 X5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실제로 운전하는 건 어떠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X5와 파워트레인은 동일합니다. 이 녀석은 지금 30D M팩인데 3000cc 싱글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고 ZF 8단 미션이랑 맞물려 있어요. 업시프트가 될 때는 이제 BMW의 ZF는 적어도 이 업시프트를 할 때만큼은 어지간한 듀얼 클러치 미션들을 다 뺨을 때려버린다. 다 똑같은 ZF 8단이라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진화하고 있는 이 트랜스미션 안에 들어가 있는 락업 클러치의 소재 덕분에 오토 미션인데도 불구하고 운전하면서 계속해서 기분 좋은 변속 충격까지 만들어주고, 260마력 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 63토크라는 말도 안 되는 토크는
이 트랜스미션과 맞물려서 정말 재미있는 운전을 하기에 충분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리스폰스, 충분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X5랑 마찬가지인 동일한 부분이고, 그럼 X5랑 비교해서 뭐가 다르냐? 바로 이게 다른 거예요. 탁! 여러분, BMW 엔진룸을 열어보면 그 다른 차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진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뭐지? 싶을 정도로 보닛을 열면 엔진이 저 아래 내려가 있어요. 저 아래.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지금 무슨 4기통 디젤 딸딸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원래 다른 차들에 계속 들어가던 그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엔진이 저 아래 박혀 있는 거야. 그렇게 차의 거동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낮고 높은 게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루프가 일단 전고가 5cm나 낮다. 같은 베이스 차종에. 그렇다고 X5가 운동 성능이 안 좋은 차도 아닌데 거기서 5cm가 더 낮다. 그리고 뒤쪽 루프라인은 더 깎아놓고, 이거는 분명히 운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체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정말 내 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 나 오늘 좀 쏘고 싶어 라고 해서 쏘기 시작하면 바로 온몸으로 피드백이 오는 부분이에요. 그냥 직발, 뭐 급브레이크 할 때는 몰라. 그리고 BMW가 SUV에서조차 타이어 트레이드를 이렇게 넓은 거를 써가며, 넓은 걸 쓰면 또 롤을 억제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튜닝이 필요하고 세팅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거를 다 감수하면서도 이 SUV에조차 뒤에 315, 그냥 30D 디젤 딸딸이에다가 뒤에 315짜리 타이어 들어간 SUV 찾기 힘들어요, 정말. 그리고 심지어 300이 넘는 폭을 가진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경부고속도로 같은 데를 쏘는데 노면을 타지도 않아. 이런 차는 더더욱이나 찾기 힘들고, 그리고 얘네가 병적으로 그런 것들에 집착을 하는 것들이 X5보다도 이 X6에 와서 빛을 발하는 거죠. 무게중심은 무게중심대로 낮아. 거기에 전자장비 끝내주고, 거기에 앞바퀴는 275, 뒷바퀴는 315, 타이어가 꽉 물고 버텨주고, 거기에 X드라이브, 이 실내 인테리어,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진짜 너무 큰 만족감을 줌과 동시에 큰 아쉬움이 남게 합니다. 제가 하도 에어 서스펜션 노래를 불러가지고, 제가 에어 서스펜션을 좋아한다, 저 새끼는 에어 서스펜션 무쇠, 에어 서스펜션밖에 모르는 놈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제가 에어 서스펜션을 좋아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 럭셔리하고 컴포트한 승차감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GV80 같은 경우도 그 GV80 차량의 컨셉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컴포트, 럭셔리, 대형 SUV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에어 서스펜션이 빠졌다라는 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X5만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G바디 와서 앞뒤가 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X5도 제 입장에서는 X5를 막 이런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기에 적합한 차라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탄탄한 하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에어 서스펜션의 그 느낌을 느끼면서 방지턱을 넘을 때나 노면이 좀 안 좋은 곳에서나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항속 크루징을 할 때나 그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컴포트함, 럭셔리함,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이 X6에 와서는 그게 오히려 아쉬운 부분으로 또 다가오는 거죠. 얘는 방금 말씀드린 이 차량의 외관 디자인, 그리고 무게중심, 이 실내 인테리어, 타이어의 폭, 디젤 엔진이기는 해도 60이 넘는 토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재미있는 트랜스미션과 맞물려서 운전을 하는 사람한테 계속 야, 더 쏴! 더 쏴! 더 쏴도 돼! 가! 이렇게 계속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도 SUV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야 폭이나 이 좌우를 감싸고 있는 이 느낌이 딱 운전자의 시야로 봤을 때 시트 포지션이 높다 뿐이지 굉장히 그 스포츠카에 타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성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도 자꾸 더 쏘고 싶단 말이야. 이 차를 타면 에어 서스펜션이고 나발이고 조금 더 하드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리고 출력도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고, 그래서 이 X6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어차피 뒷자리 필요 없고 여자친구나 와이프나 아니면은 그냥 혼자 타고 다녀, 둘이 타고 다니든가. 그리고 나는 SUV가 필요하기는 한데 내가 운전하는 그 재미를 놓칠 수 없어. 나는 그런 분들한테 너무 강추하고 싶은데 돈 조금만 더 쓰세요. M50D를 사시면 이 30D 엠팩이 지금 1억 1000대고 50D, M50D가 1억 5000대로 알고 있는데 4천만 원 차이거든요. 물론 크다면 큰 차이고 뭐 어차피 1억 넘는 차를 사면서 더 쓸 수 있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충분히 투자하고도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를 나는 좀 쏴야 돼, 나는 좀 쏘고 싶어, 그리고 그래, 야, 저 새끼 말 들어보니까 저 차 타면은 진짜 좀 이렇게 쏘고 싶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은 무조건 50D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30D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60이 넘는 토크를 가지고 있어서 시내에서 제로 한 80까지는 이 토크감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쭉쭉쭉쭉 뒤에서 밀면서 치고 달리는 맛이 괜찮아요. 변속도 재밌고. 근데 130, 140 넘어가서부터가 문제예요. 130, 140 넘어가서부터 한 200을 넘길 때까지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일단 훅발이 너무 딸리는 거죠. 이렇게 2.2톤이나 되는 차를 가지고 쏘고 다니고 제끼고 다니기에는 출력이 좀 아쉽다는 얘기예요. 물론 50D도 얘랑 똑같은 3000cc 직렬 6기통에 불과하기는 해요. 하지만 싱글 터보와 쿼드 터보는 이 최대 토크와 최대 마력이 나오는 이 레인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운전 재미에 있어서 굉장히 큰 플러스 요소가 될 거라고 보고, 단순히 제로 100 1초 차이 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제로 100이잖아요. 네. 솔직히 이 차 타고 고속도로 차 없이 한가한데 그냥 쫙 크루징하고 달리면서 누가 100km 달릴 거야. 그냥 직발에서는 이렇게 토크발로 빡 치고 딱 변속 치고 요런 재미로 타는 맛은 있지만, 어쨌든 좀 이제 고속에서도 좀 쏘고 하실 분들은 50D를 사시라는 거고, 그리고 30D와 50D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체입니다. 이 30D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M50D는 에어 서스펜션이 빠져요. M 스포츠 서스가 들어가고 그냥 코일 스프링 댐퍼가 들어갑니다. 얘보다 감쇄력을 조정할 수 있는 그 레인지 자체는 좁아지지만 훨씬 더 스포츠성에 맞춘 영역에서 차를 잘 잡아줄 수 있다는 거. 대신에 시내 주행하면서 좀 소프트한 맛은 많이 없어지겠죠. 하지만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차는 타다 보면 분명히 쏘고 싶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50D를 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추가로 에어 서스펜션만 코일 스프링 댐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디퍼렌셜도 바뀌어요. M 디퍼렌셜 들어가고, 그리고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 그 뒷바퀴 조향하는 거 있죠. 물론 이제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을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들어가서 M50D에 들어가 있는 이 하체 구조가 이 차량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컨셉과 훨씬 더 부합하는 그런 하체 세팅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진짜 제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모르고 30D를 덜컥 샀다가 운전을 하고 다녔다면 저는 너무 그것 때문에 아쉬웠을 것 같아요. 진짜 간만에 너무 또 마음에 드는 차를 타보네요. 저는 원래 X5 빠돌이라서, 근데 6는 별로 이렇게 눈에 잘 이렇게 안 들어오던 차였는데 6 굉장히 매력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설명드릴 게 이 주행보조 장치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X5랑 X6 요즘에 나오는 이 30D 모델들이 다 지금 BMW에서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주행보조 장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BMW도 이 주행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앞에 전방 레이더 하나, 그리고 카메라 3개 이렇게만 썼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코너 레이더들이 추가가 됐고, 그로 인해서 뒤에서 오는 차, 그리고 앞쪽 측면에 있는 차까지 전부 다 인식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이렇게 측면 레이더가 추가가 되면서 이제 뭐 추가된 기능이, 주행보조 장치 작동 중에 왼쪽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차선 변경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왼쪽으로 차선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기능이 추가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측면을 완벽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는 근거리에서 갑자기 껴드는 차, 그냥 직진으로 주행보조 장치를 사용하면서 가고 있을 때 근거리에서 차가 껴드는 그 근거리 커딩을 할 때 그 인식 능력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뭐 자동으로 차선 변경이 된다 뭐 이런 기능을 지금 신차에 넣어놨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제조사에서 나중에 이제 정말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그 필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 써보세요 이렇게 좀 뿌리는 개념인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측면 레이더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근거리로 껴드는 차들을 빨리 감지해내서 부드럽게 차량을 세워준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최신 BMW 주행보조 장치들도 이 차선 중앙을 유지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속 코너 있죠? 고속 코너를 쫙 감을 때 전에는 얘가 하다가 확 놔버렸었는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핸들을 이렇게 타각을 딱딱딱딱딱딱 주면서 소잉하면서 잘 감아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 고속 코너링 소잉은 테슬라를 따라갈 차가 아직까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BMW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물론 타 차량들에 비해서 BMW 같은 경우에는 이 주행보조장치 작동함에 있어서 이 운전자가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냐 아니냐를 이 컬럼에 걸리는 토크로 감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피부, 이 정전기를 인식하다 보니까 무조건 이렇게 손을 대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뭐 이거는 안전을 위한 거니까 네,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하고요. 아무튼 진짜 최근에 와서 드는 생각은 나는 좀 쏴야겠다. 이쁜 SUV를 타고 가끔씩 큰 짐도 실어야 되고 가끔 뒷자리에 사람도 타고, 나는 원래 기본적으로 큰 차가 좋은데 나는 운전 좀 쏘고 다니는 것도 좋아. 뭐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X5 말고 X6를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X6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X5 나는 쏘는 거 싫고 그냥 좀 넓게 크게 럭셔리하게 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든 기다려서라도 X7을 사시는 게 네, 이렇게 되면은 약간 X5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컴포트하게 사람도 많이 태우고 럭셔리하게 멋있게 그렇게 다닐 때는 X7 사면 되고, 왜냐면 X7도 얘랑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난단 말이에요. 1억 2,600이란 말이야. 물론 좀 오래 기다려야 된다라는 지금 특수성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BMW SUV는 X7 아니면 X6를 사는 걸로 하자. X5는 이제 잊자. 네, 저도 잊어버릴게요. 네, 오늘 리뷰를 마치면서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GLE 쿠페가 출시될 때 신차 출고 받으시는 분들, 네, 차량 꼭 협찬 좀 해주세요. 꼭 제가 썬팅도 좋은 거 해드리고 블랙박스도 좋은 거 해드리고 진짜 그 신차 디테일링도 해서 네, 이쁘게 반납할 테니까 GLE 쿱, 네, 이 X6를 타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돼서 사실 이번에 진짜 디자인 메르세데스 미친놈들. 아무튼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